여러분들의 환영 감사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돌봄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일들에 제가 적합한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좀 미리 제가 나누려고 하는 일들을 전달했습니다마는 이 일을 이야기를 나누시고 또 혹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중심으로 관심을 더 확장시켜 나가시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현장에 계시고 주로 이제 강사들이 이론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다면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원거리에서 같이 병참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 추적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는 일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면에 저도 좀 한때는 젊은 때가 있었고 또 이때가 2007년 한국에 들어와서 샘병원에 왔을 때고요. 그 전에 필리핀 선교사로 있었을 때 한국에 들어와서 잠깐 프로필 사진을 찍었던 때고 이때는 이제 필리핀에 선교사로 있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30대에 제가 이제 선교사로 있었고 40대까지 있다가 이제 40대 중반까지 있다가 후반에 이제 또 캐나다 갔고요. 캐나다에서 이제 이민교회 목회를 하면서 지금 제가 전공하고 있는 클리니컬 파스토럴 에듀케이션, 임상 목회 교육이라는 것을 좀 심화하기 위해서 캐나다에 5년 동안 이민 목회를 하면서 캐나다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샘병원에 들어와서 전인치유교육원에 원장을 오랫동안 했고 또 이제 만 10년을 마친 뒤에 파트타임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은 이제 고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멤버 케어를 좀 모빌 멤버 케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다양한 나라에서 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접속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고국을 떠나면 연결점이 적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 60이 됐을 때에 정리를 하고 이제 모빌 케어를 하려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려고 순회하는 사람이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에 대한 정리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선교사로 가기 전까지는 신학대학을 마치고 농촌교회, 어촌교회 목회를 하고 또 이제 부목사 서울로 다시 올라왔고 그리고 필리핀에 선교를 하면서는 바교에 12년 있었고 그중에 10년은 바교에서 현지인 사역 그리고 2년은 까비떼에 있는 유니온 신학대학에서 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등록하신 분, 입장하신 분들을 뵈니까 황량권 선교사님은 현장에서 뵀던 이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황 선교사님께서는 저를 기억하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하셔요, 황 선교사님? 기억하죠. 반갑습니다. 네, 너무나 반갑고 또 예. 저희들이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한선협 회의 우리들이 모임 때문에 자주 뵀었고 정말 인품이 좋으신 분이셨다고 기억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있다가 캐나다로 이제 가서 이민교회를 5년 경험하고 저는 이제 그 농촌에 있을 때는 농촌교회 목사가 제일 사역자가 불쌍한 줄 알고 도시교회로 가서는 도농 목회를 하려고 좀 꿈을 꿨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선교지로 가서 선교사 생활을 하니까 또 선교사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선교사들에 대한 고민을 할까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민교회를 가보니까 더 불쌍한 사람이 이민교회 목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총체적인 경험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샘병원에서는 이제 전인치유라는 영역을 같이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우리 이민교회 목회자들 또 선교사님들 도농교회 어촌이나 또 이제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이런 격차를 줄여볼까 고민을 하며 늘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병원이라는 곳은 한국의 후방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인생으로 말하면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 선교지를 떠나서 이제는 그 자문화에서 있었던 때의 시간과 타문화에 있었던 시간과 그다음에 이제 다문화에 있었던 시간들을 다 떠나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여명기의 분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병원이 선교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공간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상목회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현장에서 많은 갖는 관심들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성찰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제 이런 임상목회 교육을 이제 전문화하면서 병원과 같이 일을 했고요. 그러는 동안에 이제 호스피스에서 많은 환우들을 만났고 지금은 주로 호스피스 강의가 한 3분의 2 정도 차지하고 있고 또 전국에 있는 네트워크된 병원들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MCN은 멤버케어 네트워크라고 해서 선교사님들을 돌보는 그룹인데요. 주로 샘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인들 중심으로 되어 있고 사역자는 저 혼자이고요. 또 대부분 의료인이면서 평신도이세요. 이제 저의 남은 과제는 이제 나머지의 시간 동안을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그리고 이제 특별히 코로나19가 오면서 이제 우리가 초문화라고 하는 트랜센덜 좀 초월적인 이제 이런 것, 그다음에 이제 어떤 지역의 경계를 넘고 있고 공간의 개념이 넘어서고 있는 이런 단계에서 초문화가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초문화 선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던 터입니다. 그래서 만 60에 풀타임을 내려놓고 저의 삶을 모빌 케어 선교사님들이 계신 곳에 가서 돌봄을 같이 공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인생은 30년을 준비를 해서 30년 사역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30년 나머지의 인생을 사는 게 100세 시대의 전반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충 제가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수집을 했는지 짐작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경험을 했지만 저의 초점은 돌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돌봄이 멤버 케어, 선교사님들을 돌보는 일과 호스피스 케어, 죽음의 여명기를 인생의 여명기를 남는 분들을 전인적으로 돌보는 거, 그다음에 임상 목회 교육이라는 것이 그 돌봄의 전문가를 양육하는 프로그램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주제는 케어라고 하는 데에 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문화권이 다 달라서 영어로는 케어로 읽지만 독일어 발음은 카레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김카레입니다. 반찬이 많지 않아도 그냥 덮어 먹으면 되는 김카레라 이렇게 제 별명을 붙여준 분이 있어서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맨밥 잡숫기 어려웠을 때 김카레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두 쪽의 강의이지만 전반적인 개론적인 부분과 제가 다루려고 하는 부분 좀 터치를 해놓으려고 하는데요. 건강을 우리는 지금까지는 수직적인 계시에 의해서 성경과 신앙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되어지는 범주 내에서 건강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병에 걸리지 않고 죽음이 없다. 이런 등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제가 지난 10년 호스피스 현장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죄 때문에 질병이 이퀄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어떠한 그 원죄라는 문제 때문에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고 그 죽음 전 단계에 질병이 들어오고 이제 이런 문제로 이제 우리는 교리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건강한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지만 아파도 거기에서 의미가 있고 감사가 있고 거기에도 신앙이 있었고요. 죽음을 앞두고도 우리에게 고백하는 신앙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죽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확장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수직적인 계시적인 관점에서의 일들이 아닌 보통 세상에서 소통하고 있는 언어들 속에
우리의 수직된 계시를 어떻게 담을까? 이것을 이제 융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건강기구 WHO다에서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건강이라는 정의를 이미 1948년도부터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단계가 아니고, 그다음에 어떤 불구가 아닌 것만을 의지하지 않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쾌적한 상태, 웰빙, 아니면은 이제 뒤에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시겠지만 행복이라는 개념, 웰리스라는 것이 요즘에는 이제 많이 사용되는 언어이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마음, 관계, 모든 면에, 그리고 이제 1984년도에 소위원회에서 그 지역에 맞는 문화적 또 영적 요소들을 포함하는 것이 전인 건강의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두 가지의 요소들을 합쳐서 묶어낸다면 이것이 이제 좀 현대에서는 조금 더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함께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 이때가 이제 건강한 것이고 전인 건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까 웰빙이라는 말을 우리는 건강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요즘에는 주로 이렇게 웰리스라고 해서 행복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한 신체적, 정신적, 이제는 또 이모셔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 지적 이런 것들 포함해서 영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웰리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모든 분야에서 평화한가? 근데 대부분은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농어촌 선교사 목회자를 사역을 하든 아니면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이 상당히 희생 중심으로 사시다 보면 한 5년, 10년은 집중하실 수가 있는데 그 뒤에 몸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는데 갑자기 병들거나 약해지지 않거든요. 반드시 소진 단계를 거쳐서 질병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인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명이 중요하고 일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동안 우리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건강에 대한 확장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육체를 희생해서 거룩한 것을 얻어내는 것이 굉장한 헌신이고 사명자들이 해야 될 당연한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의 정서, 여러분의 사회성, 그리고 여러분의 지식, 지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행복하다, 건강하다, 평안하다.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웰리스의 개념이 샬롬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그냥 한 가지가 뿐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친밀감을 누리는 영적인 상태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치고 힘들 때, 안식년이나 이럴 때 재충전을 위해서 멤버 케어 센터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 샬롬 센터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것에서 평안한가,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러한 전제를 두고 여러분과 제가 탐색하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여러분이 가지신 전인 건강에 대한 개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배운 영역은 어느 만큼일까요? 그걸 한번 측정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전인 건강에 대한 타인의 경험은 무엇이고 타인의 기대감은 무엇이고, 그러면 주로 이제 사역자이신 남편 선교사님과 또 아내이신 아내 선교사님이 서로 관점이 틀려요. 여보, 너무 몸을 혹사하지 말고 자기도 좀 얕게 살고 자기도 자기 건강 지키고 살아야 우리 식구도 지키고 사역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걸 바가지 긁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남편이 부재한 자리에
많은 선교사님 아내와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시간들 같이 저도 동행을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있어야만이 우리들은 자꾸 우리 세대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지만 저도 이렇게 선교지를 30 초반에 갔습니다만 제가 느꼈던 40 중반까지의 느낌은 우리 세대가 문화와 언어를 다 습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우리보다 가까운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최소한 우리들이 그 문화권에 살면서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 그들이 소명을 받고 그들의 문화권에서 활동할 수 있으면 선교사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3대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그런 일들을 당대에 빨리 끝내려면 현지의 사역자를 세워서 건강하게 그들을 이제 사역지로 보내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다면 그러면 내 생각뿐만 아니라 타인이 생각하고 다른 선교사님이 경험한 전인 건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수평적인 교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동기화를 오늘 이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늘 조금 다루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전인 건강이라는 것을 주로 학계에서는 임상계통에서는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사 인성검사 또 선교사 교육을 통해서 교육생들의 인성검사 한 1,500명의 데이터를 통해서 객관성 있는 전인 건강이 무엇인가 오늘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영어가 나오기 때문에 영문도 모르시고 또 인생도 영문을 모르고 사는 거니까 조금 좀 답답하시지만 가슴을 여셔요. 패스보드라는 것은 영어를 하든 못하든 어느 공항을 통과하든 우리가 영어, 뭐 중국어 몇 개의 이제 언어들, 그다음에 그 나라의 언어들 있잖아요. 이게 패스보드가 있는 것처럼 전인 건강의 패스보드가 있다. 어떤 분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레퍼런스에서 이야기할 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인 건강의 패스보드는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사회적, 감성적 아니면 좀 정서적 그리고 영적인 것이 균형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패스포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려면은 모든 이 사람이 범죄한 기록이 없는가 또 무슨 뭐 단체에 잘못된 단체에 연루되지 않는가 그런 걸 검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패스포트에 보면은 외무부 장관이 여러분을 레퍼하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 국민으로서 외무부 장관인 내가 이분은 건강한 시민임을 당신의 나라에 들여보낼 때 입증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건강, 주관적인 거 말고요.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패스포드에 건강의 패스포드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인 건강이라는 것은 요 맨 가운데 있는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도 황 교수님 얘기를 하시겠지만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건강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에 대한 자각, 그리고 자기에 대한 마음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셀프 케어, 자기 돌봄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이 부분이 생략이 되는 것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라는 소명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또 이제 전반적으로 크게 펼쳐서 보면 돌봄이라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경험하는 넘치는 사랑을 주변에 나눌 수 있도록 하지. 우리는 비어 있는데 빈 사람이 채움이 없는 사람이 남에게 가서 전달하는 것은 그냥 비즈니스맨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전문적인 케어라고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할 수 없을 때는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근데 우리 성직자들 또 선교사들이 강한 것은 창조력,
강한 것은 돌파력. 그러나 약한 부분은 절대 남의 도움을 받지는 않는다. 남을 돕기는 해도 내가 도움을 받지는 않는다. 이상한 아주 꼬인 자존감이 강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좀 이완시키시고 또 굳어진 것을 경화시키는 것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공동체의 건강한 관계 속에 살고 있는가. 이거를 다 합친 것이 전인 건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빈 종이에 여러분 스스로가 건강한가를 체크하는 일들을 제시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건강이라는 것은 첫째가 해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변, 대변 이런 것들이 벌써 배출이 안 되거나 땀이 안 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해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채워도 그것이 안에 들어가면 영양소가 되지 못해요. 그리고 독이 쌓여 있으면 들어간 것들이 대부분 나쁜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영양을 공급하되 입에 좋은 음식을 잡수시는 게 아니라 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을 드셔야 건강하시고 또 건강을 오래 유지하면서 사역하실 수 있어요. 대부분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먹는 것으로 푸는 분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과식을 한다든지 맵고 짜고 단 것을 먹는다든지 또 이제 음주 흡연을 안 하는 대신 너무나 많은 과일이나 스낵을 드신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자기의 스트레스를 이렇게 달래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좋은 영양 습관이 아니세요. 거기에다가 운동 안 하시고 또 잠 규칙적으로 안 주무시고 우리는 8시간 정도의 수면을 권장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8시간을 자면 마치 죄인이 된 것 같은 부끄러움이 많으세요. 근데 5학년 지나시면서부터는 제일 중요한 게 수면의 8시간, 양질의 수면을 유지하시면 자면서 해독, 자면서 스트레스 정리, 자면서 면역에 올라오는 거 이런 것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수면 정말 양질의 수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런 일에 대해서 각 분야의 점수를 얼마나 주고 있는지 받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분야는 이따 뒤에 또 황 교수님이 다룰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한번 두고 여러분들은 어느 방향의 감성 정서들을 쓰는지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서 결국은 영이라고 하는 역동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영성은 주로 이렇게 십자군 영성같이 doing 쪽에 많은 초점을 두세요. 그리고 또 이제 국내에 있을 때는 또 많은 생각에만 머물러 있어요. 이쪽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의 영성의 일부일 뿐이에요. 우리의 영성에는 충분한 느낌, 그다음에 또 자기의 존재감, 멍 때리기, 가만히 있어도 내가 주님과 교류하고 있는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4가지가 균형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영적 건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성이 주로 이쪽에 몰려 있는지 아니면 이쪽에 몰려 있는지 아니면 또 여기에 또 너무 또 이렇게 안주해 있는지 또 여기에 너무 충만해 가지고 객관성이 없는지 잘 챙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한쪽의 쏠림보다는 적절하게 균형을 갖추고 있는 요 범주 내에서 여러분들이 spiritual formation이라는 게 바로 그래요. 영적 형성이라는 것은 건강한 요소들이 잘 갖춰져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분주한 삶에서 조용히 생각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존재감을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렉지오 디비나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습관들, 영성 훈련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계신데 그 좋은 습관이 앞에서 얘기한 신체적인 건강과 마음의 건강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이게 돼야지 계속 또 영성 지도사처럼 수도자처럼 기도굴에서만 박혀만 있으셔도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이 3가지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신체와 마음과 영에 대한 연관성을 요즘에는 이제 의료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뮨 시스템, 면역 시스템이죠. 면역 체계를 통해서 신체적 기능이 많이 소진되세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먹고 배꼽 위쪽만을 청결하게 생각을 하고 배꼽 아래는 조금 지저분한 걸로 이렇게 이원화된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의 장에서 면역이 다 살아요. 면역이 그곳에서 생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장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절대 건강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5학년 되시고 여성들은 조금 빠르게 오는 40 중반, 또 어떤 분은 체질이 약해서 내분비 계통이 약한 사람들은 이분이 신체적으로 약한지 마음이 소진돼서 그런지 착각이 될 만큼 경계선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특별히 갑상선 항진증, 그러면 갑상선 또 이런 저하증, 이런 분들은 이게 심리적인 문제일까 신체적인 문제일까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의도적으로 아까도 수면에 대한 이야기 했고, 너무 일 중심으로 가고 일을 안 하면 불안해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이 자율신경이 너무 과도하게 노출되고 교감신경만 살아있고 또 이 부교감신경이 작동을 안 해요. 그러면 잠을 제대로 주무실 수가 없고 불면에 시달리시게 돼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수면이 건강의 질을 좌우하는데 수면의 리듬이 깨지면 건강을 순식간에 잃게 되세요.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피스톤질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규칙적인 생활, 그다음에 스트레스 내려놓는 연습, 이런 것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런 세 가지가 아니더라도 진단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온몸이 아프고 쑤시고 힘들고 개운한 날이 하루도 없고 이제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한방을 찾아가시거나 이제 그렇게 자연의학을 찾아가시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또 시민성, 심리적 소진이 돼 있지 않은가, 요것도 챙기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선교지에서 진취성도 없고 또 사역의 열매도 없고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 영적 침체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영역에 대해서 다 다루셔야 되고, 이 그림들은 앞에서 얘기한 내용들, 요게 주로 면역 체계를 다스리는 부분이다. 그래서 면역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영양소 해독하는 거, 신체적인 운동하시는 거, 마음 쓰시는 거, 또 영적인 활성화가 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면역을 주도하는데 특별히 장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유산균 계통을 많이 드시면서 음식으로 부족한 부분을 그쪽으로 강화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갑상선 계통뿐만 아니라 모든 부신이라든지 이런 남자 여자가 갖는 독특한 기관 속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기능, 그리고 뇌에서 나오는 뇌 전달 물질, 이런 것들이 잘 활성화가 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4학년 후반 5학년 되시면서부터는 음식, 운동, 영양 이런 거 다 잘 하셔도 보조 영양제나 또 그런 것들의 보충물들을 드셔야 돼요. 근데 약을 드시는 걸 무척 싫어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과 신약 외에는 다른 건 약을 치지 않는다. 그래서 약을 너무 오래 드셔가지고 다른 약을 잘 안 드시려고 그래요. 근데 조금 약을 드실 수밖에 없는, 식품 보조제를 드실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호르몬 기능과 그런 갑상선 계통의 모든 갑상선이나 모든 호르몬 기관에서 호소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교감신경만 계속 강화를 시키고 부교감이 아예 작동을 안 하면 결국은 이 사람은 정서적으로도 감각이 무뎌져요. 그리고 일 중심으로만 파묻히게 되니까 짜증이 심해지게 되고 만족이 없어지게 되고 주변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들이 후원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고 성취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런 목표의식과 그런 게 있어야 되지만 현지 사역자들은 그 수준을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현지인과 우리가 관계가 나빠지게 되겠죠.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대 의료에서도 인간의 몸만 고치지 않고 바디, 마인드, 스피리추얼 메디신이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몸과 마음과 영혼의 돌봄을 따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90년대 이후로 들어오면서는 이렇게 사이코, 소시오, 스피리추얼 케어 해가지고 요거는 명사로 떨어지는 거라면 요거는 이렇게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심사회적, 영적 돌봄, 관계, 이게 서로 유기적인 관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통합이 돼서 90년대 이후 2000년대 좀 들었으면서는 북미나 또 유럽이나 이렇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바이오 사이코 소셜 스피리추얼 모델이다. 이건 뭐냐면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돌봄을 하지 않으면 이 질병은 계속 재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사역을 하시다가 병 드신 분들, 이분들과 동행을 하면서 이제 만들었던 이제 도식들이에요. 발병을 하게 되면 의사에 대해서 의존적인 관계가 형성되면서 의사 선생님 말대로 모든 걸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의존적인 치료를 하세요. 그리고 의학적인 쪽에만 매달리세요. 이제 암으로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재발 전이가 되고 나면 그때서야 이제 자기 역할을 발견하면서 좋은 것 같기는 한데 또 현대 의료를 다 무시하고 자연 치유를 한다라고 자연으로 돌아가세요. 극에서 극으로 가시는 거죠. 자기 역할을 발견한 건 너무 좋은 일이세요. 그러나 그거를 자연 치유 쪽으로 가고 그거를 신앙에 가까운 것이다 착각을 해서 치료의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재발 전이가 됐다는 것은 내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는 한 어느 의사도 고쳐줄 수 없는 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원 들어가시고 그때 자연치유하는 사람 만나고 어떤 도사 만나고 어떤 권사 만나고 무슨 뭐 소금요법이니 뭐니 이런 데 가가지고 두드려 맞고 오고 이런 분들 많으세요. 된장 바르고 오고. 그렇게 극단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런 시행착오를 거친 뒤에 자기 변화와 의미 이런 것들을 추구하시면서 내가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 발생한 병은 의사가 고쳐주세요. 두 번째 발생한 병은 식구가 고쳐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세 번째 발현한 병은 내가 고치지 않은 한 어느 누구도 고쳐주지 못해요. 그 얘기는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건강은 유지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같이 계시던 분들과는 늘 신앙 탐색과 기도의 말씀 이런 거 영적인 스피리추얼 포메이션도 해가지만 마음의 치유 그래서 각종 이런 웃음 치유라든지 또 미술 치유, 음악 치유, 원예 치유, 운동 치유법 뭐 이런 걸 통해서 마음 비우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연 치유를 세상에 나가서 자꾸 귀에 얇은 얘기에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전문성을 가진 자연 치유를 병원 안에서 의사가 서로 검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언을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생활 습관 개선하면서 가족 단위의 환경 변화가 와야 합니다. 결국은 제가 이제 암환후 어떤 분은 7년, 어떤 분은 10년 이렇게 투병하다가 가시면 결국은 그분 가시고 난 다음에 가장 근접 간호를 했던 가족 중에 한 분이 또 암이 발병하세요. 왜냐하면 암은 이렇게 하나 생겨가지고 의사의 눈에 보이는 1cm 되려면 7년에서 한 10년은 그 분열을 해야만이 1cm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환우 옆에서 병간한다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불편한 잠을 그리고 어디 외출도 안 하고 이러면서 한 7년, 10년 계시면 당연하게 아마누가 또 발현하세요. 그래서 외아들밖에 없는 부부였는데 이 부부가 남편의 암 발병을 해서 12년 동안 병간을 하고 정말 그 아들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아프기 시작해서 군대를 갔다 올 동안 아프고 이제 임종하실 때가 됐는데 아버지가 임종하시자 어머니가 또 위암이 발병되셨어요. 그럼 그 아들은 또다시 어머니 병간을 10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가갈 시간도 놓치고 너무나 불행한 사례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그 기저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아마누에 대한 지지, 또 공감,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기회로 삼아서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 이런 거 필요하고 자기 선택, 수용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첫 글자를 따서 SEODA 해서 이렇게 서다 모델을 좀 운영을 했고요. 환자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치유와 회복. 이게 이제 건강을 찾아가는 개념에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같이 가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을 저나 저희 병원에서만 실험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연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80년대와 90년대 미국 사회에서는 풍요로운 물질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질병의 발병 속도가 더 많았던 거죠. 그래서 하워드 클라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심리학자 중에 하나예요. 이분은 전인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전인 건강이라는 걸 이렇게 영적인 것, 마음적인 것, 몸, 인간관계, 일, 우리는 사역이죠. 사역 속에서의 전인 건강, 놀이. 선교사들이 어디 한번 소풍 가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죽으면은 순교냐 아니면 개죽음이냐 맨날 그런 걸로 고민을 해요. 근데 보셨잖아요. 그 서구 선교사들이나 미국 선교사들은 자기네 국경일도 놀고 현지 국경일도 놀고 놀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손가락질하면서 좀 뭐랄까 사명이 없는 사람이다 생각을 했는데 오랜 시간을 중장기적인 여가의 건강, 놀이의 건강은 전혀 생각해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선교지에서 세 텀 정도 한 12년, 20년 듯 일하고 일하는 것 같은데 놀기에도 하고 이러면서 그것에 지혜를 잘 두신 거죠. 그런데 비해서 이쪽은 이제 심리학자 중에 한 분인데 월트 레리모어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에 대해서 방송을 오래 하다가 그 방송을 오래 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책을 썼는데 이분은 10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전인 건강을 얘기했고 10가지 주제를 4개의 바퀴로 얘기를 했는데 신체적, 감정적, 관계적, 영적으로 봤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신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 주로 다루고 황 교수님이 2가지 또 구체적으로 다뤄주실 거고요. 그래서 이 2가지의 책은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은 꼭 챙기셔서 집에 그냥 백과사전 옛날에 전시해 놓은 것처럼 책을 좀 옆에 두시고 수시로 열어보시는 거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전인건강이라는 책은 이렇게 4가지의 균형을 바퀴가 있는데 그 4가지 영역마다 4가지씩을 나눠서 나는 각 영역에 얼마나 균형을 가지고 있느냐. 바퀴라고 하는 것은요. 바람이 들어있을 때는 역할을 해요. 근데 바퀴에 바람이 빠지면 있으나 마나예요. 그렇듯이 여러분이 각 영역 속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가 체크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한다면 이 책을 찾으시는데 서점에는 이미 없어요. 우리나라는 좋은 책이 잘 팔리지는 않는 나라예요. 그냥 베스트셀러라고 선전을 많이 하는 책이 많이 팔리고요. 좋은 책은 잘 안 팔려요. 그러나 중고 서점을 뒤져보시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어떤 사람이 밑줄 치면서 읽던 거 그런 거 구하실 수 있어요. 싸게 편하게 구하셔서 읽어보시는 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제 강의 끝난 다음에 이번 주간 중에 사역도 중요하지만 식구와 함께 자기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서
0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균이고요. 1은 조금 잘하고 있다. 2는 아주 잘하고 있다. 마이너스 1은 조금 못하고 있다. 마이너스 2는 아주 못하고 있다. 각 영역 속에서 어떤 여러분은 지점을 지나고 있는지 점을 찍고 그거를 연결해 보면 나름대로 여러분이 누구인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선교사이니까 보다 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자문화 속에서의 전파되는 것과 타문화 속에서의 전파되는 게 무척 다르죠. 문화라는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들이 상황화, 토착화, 자아신학화 뭐 이런 것 이제 자기 자전으로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요. 셀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하는 역할이 이 성경적 계시를 성육신의 다리를 통해서 현재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그거는 이제 소명을 받을 때는 이제 수직적인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선교지에서 적응하고 생존하고 더 건강하게 오래 있기 위해서는 그 문화와 그 환경에 맞는 토양을 만들어 가시는 것 필요하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선교지에 가서도 아직도 너무 보수성을 강화하고 자기 틀 안에서 갇혀 계시다 보면 정신 건강에 해로우실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도 부딪히셔요. 그러면 타문화에 대해서 자꾸 사탄의 문화라 생각하고 마귀가 권세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그것이 불안의 요소가 되고 그래요. 그러나 선교지는 내가 사랑하는 만큼 긍정적으로 보이고 가능성이 많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요 간격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유지해 가시는가.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균형 있는 신학을 공부하셨고 또 균형 있는 삶을 잘 유지해 가시는 좋은 교단 속에서 아까도 총무님 인사하셨지만은 PCK 선교사들이 갖는 자부심이 좀 더 서로의 전인 건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양극단을 조금 적절하게 뭐라 그럴까요? 컴프로마이즈, 융화시킬 수 있고 협상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이 꼭 영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통합시켜 주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면, 신체적인 면, 사회적인 면, 그리고 그곳의 문화에 대한 면, 이런 네 가지가 다 균형 있게 반영이 되어야만이 현지인에게도 아주 스무스한 접근이 될 뿐만 아니라 정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전인 건강의 개념을 이해할 때 전인적 선교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도표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평범하게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선교지에서 여러분들이 가지신 소명이죠. 우리들은 선교 사역이니까 소명, 나의 경제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 가족의 문제가 이렇게 식구가 나오고 가족이 나오죠. 요 식구는 여러분들의 그냥 지금 같이 사는 식구라 생각을 하시고 여기는 원가족 포함한 거다 생각하시면 좋겠고 여기는 친구, 여러분의 여가, 여러분의 지금 주변 환경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여러분의 영성은,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강은 어떤가 1부터 5 스케일 계속 만들어가면 앞에 체크리스트, 뒤에 체크리스트, 또 뒤에 나오는 체크리스트를 다 5 스케일로 만들었으니까 한 3 정도의 평균치면 그래도 좀 유지하고 계시는 거고 3 이하면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3 이상이라면은 좀 자랑, 뿜뿜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영역을 나누듯이 조금 더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나눠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데 여기에다가 칸을 현재와 미래 이렇게 해놨어요. 현재는 지금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미래를 3달 뒤 아니면 6개월 뒤로 잡으셔도 되고 나는 이때까지 몇 점을 향해서 가겠다. 목표가 세워져야 되거든. 진단을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진단을 했다면 어떤
진료를 해서 아니면 어떤 것을 투입을 해서 건강하게 가게 할 것이냐. 요거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쪽의 영성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들이 종교적인 영성 아니면 우리의 신앙 고백의 영성은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 잘 돼 있으세요. 그러나 실존적 영성, 자연의 영성, 경험의 영성, 우주적 영성, 신비의 영성, 그러니까 신앙의 발달 단계 보면 제임스 파울러는 한 6단계 정도로 나눠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주 1단계에 머물러 있는 영성이 아니라 제임스 파울러가 얘기한 대로 좀 더 성장하는 영성을 갖지 않으면 선교지에서 견디시기가 어려우세요. 그 타문화와 다문화와 또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문화들을 품으려면 좀 더 우리들이 스케일이 커져야만이 담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영성은 어느 정도 날개를 펼 수 있을 것인가 점검해 보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제 좀 마무리해가는 단계인데요. 이제 트렌드 코리아라고 매년 이제 발행되는 책인데요. 이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래서 2022년을 전망했을 때 딱 2가지 말이었어요. 당신은 타이거, 호랑이가 될 거냐, 캣, 고양이가 될 거냐. 과는 비슷한 것 같은데 호랑이는 그 권위나 전문성이나 뭐 자기를 지켜가는 존재감이 아주 뿜뿜하죠. 그런데 고양이는 늘 도망 다니고 좀 왜소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과연 호랑이가 될 것이냐, 고양이가 될 것이냐. 그만큼 이제 도태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분기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책의 목차에서 여러 가지 뭐 다 있지만 여기 헬스 플레이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을 잘 지키지 않으면 고양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건강을 조심하고 심지어는 나이 들은 사람만이 건강검진을 하는 게 아니라요. 요즘에는 젊은 사람이 건강검진을 해서 병을 만들기 전에 예방하는 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놀러 다니는 것도 잘하고 먹는 맛집 찾아다니는 것도 잘하고 뭐 민박 뭐라니까 캠핑도 잘하고 그러는데 그들은 건강검진도 커플이 와서 해요. 2사람이 사냐? 아니에요. 아직 사귀고 있는 정도인데 건강검진도 해요. 헬스 플레저. 이거 여러분도 꼭 생각하시고 얼리 케어 신드롬이라는 거. 미리 치료해서 예방으로 바꾸었다. 이게 20, 30대에서 급증하고 있다. 이 책에서 2022년의 트렌드를 진단했던 내용이에요. 이 트렌드는 그냥 진단하는 게 그냥 직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얼리 케어를 하는 것 중에 식단 관리, 피로 관리, 멘탈 관리. 오늘 우리의 주제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국에 살면서도 자기에 대한 돌봄에 관심이 있는데 타국에서 살면서 여러분의 환경이 너무 열악한데 자기의 돌봄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꿈은 호랑이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과물은 고양이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지금 이 사회가 너무나 많은 장벽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세대 간의 장벽, 또 남북 간의 장벽, 동서 간의 장벽, 뭐 이런 많은 이념의 갈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예요. 그러네 그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브릿지는 너무나 작은 기회가 적은, 횟수가 적은 거죠. 그래서 영성이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어느 한 간호학 교수들이 모여서 이제 공동 집필한 내용, 스피리추얼리티라는 책에서 영성이라는 것은 커넥티드네스다. 자기 내면과의 연결, 그리고 자기 존재, 현재와의 연결, 다른 사람과의 연결, 자연, 환경과의 연결, 특별히 여러분은 선교지 현장에서의 연결이죠. 그리고 신비, 우리의 궁극자, 절대자와의 연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전인 건강의 개념이 좀 더 확장되어지고 입체화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을 얼리 케어 할 수 있는
자극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강의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포럼을 해보지만 질의응답이 하나도 지금 현재까지 안 들어온 케이스는 처음입니다. 강의에 아마 빠지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일단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크리티컬하신 우리 남자 선교사님들, 또 만만찮게 크리티컬하신 우리 여성 선교사님들께서 채팅방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너무 전인 건강에 대해서, 전인 돌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박사님은 선교사님들을 참 많이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네.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실제적인 이제 경험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중에서 특히 오늘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 이것만큼은 정말 선교사님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정말 오늘 많은 부분을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주시면서 체크해보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강조하고 싶고 이것만큼은 오늘 기억해서 실천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제 어려운 질문이시죠. 어떤 한 분야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묶어서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 장에 제시해 드린 창조적인 연결을 하셔라. 그래서 이제 창조적인 연결이라는 거는 내 내면과의 연결, 그다음에 자기 현재 존재와의 연결, 그리고 타인과의 연결, 환경과의 연결, 또 절대자, 우리 하나님과의 연결, 이것이 창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안 하셔서 제가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박사님께서 만나신 많은 선교사님들 계실 텐데, 특히 샘병원에 계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선교사님들 특히 아파서 오시는 분들 경험에 대한 게 있을 텐데, 많이 안타깝고 어려웠던 부분들이, 그런 사람이 기억이 나거나 그런 상황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제가 만난 선교사님들 중에 이제 특별히 너무 사역에 몰두하시고 건강을 잃으셔서 오셨는데, 아까 얘기대로 그분이 건강을 잃을 때 갑자기 잃지 않거든요. 그 전에는 소진 단계, 그 전에는 스트레스 단계, 그 전에는 식구들이 만류하는 단계, 과정이 있었는데 그걸 계속 신호를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후원하는 분들에 대한 책임과 또 현지의 여러 가지 저항과 또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일을 무리하다 보니까 언제나 1인 3역을 하시게 돼요. 그러면 에너지가 3배로 들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래서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일 사역에 너무 몰두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셨다는 점 강조 좀 잊지 마시고, 본인을 잘 지키는 것이 선교의 일환이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가급적이면 우리는 선교사로서 연료 탱크로서 우리를 산화시키면 되는 거고요. 우리의 모선, 우리의 자녀들이 2세대 선교사고, 그다음에 그 자녀들이 또다시 자녀를 낳게 될 때 3세대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뜻을 이루신다는 여유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선교가 성직자들을 기다리는 선교 시대가 아니잖아요. 좀 더 전문인을 기다리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하셔서 그들이 이제 그 나라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할 3대를 좀 기다려보는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네. 예, 홍경환 총무님. 네. 교단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전인 건강을 위해서 꼭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전문 상담가를 배치한다든가 디브리퍼를 저희들이
필요한 권역에 세운다든가 뭐 등등이 혹시 우리 생각해서 권면해 주실 만한 평소의 전문가로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단은 워낙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어떤 제도를 만들고 그러기에는 선교사님 수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선교 단체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메조리티로 가고 있고 그렇게 마이너리티로 가고 있지만 이분들이 이제 그런 제도적인 모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지난번에 같이 강의로 연결되었던 이제 GBT 같은 경우는 저희들 MCN에서 그 GBT를 담당하는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들의 신체적인 체크업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멤버 케어하는 분들이 심리적인 케어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통전적인 멤버 케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데이터를 같이 공유하고 남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건강검진을 하실 때 그냥 건강검진을 싸게 하고 아무 데서나 하고 그러면 자기 데이터가 쌓이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누가 이렇게 컨설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단이 만약 어떤 일에 관심을 둔다면 그분들이 건강검진을 하는 센터를 좀 한두 곳 지정을 해서 선교사님들의 건강검진 데이터가 쌓일 수 있도록 해라. 그래야 질병이 발현했을 때 차트를 열어보면 그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질병이 오게 됐는가를 추적할 수 있도록 자료화를 만들어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심리적인 돌봄을 하는 분들이 심리적인 것만 돌봐서는 안 되고 신체화 증상과 심리적인 것 두 개를 좀 같이 볼 수 있도록 의료인과 컨설팅 서로 소통을 하면서 시스템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선교 단체들이 또 리저널 디렉터를 두잖아요. 그 지역 단위의 지도자들을 중간 지도자들을 세우시는데 그분들을 통해서도 좀 동료들 간의 관리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아니라 동료들 간의 돌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교단 차원에서 보면 지역 단위로 묶어가는 게 좋으실 것 같죠. 그래서 뭐 동남아시아는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는 서남아시아,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좀 가까운 근접 국가들끼리 묶어서 좀 구역별로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 전인적인 돌봄을 만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총무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질문해 주셨고 적절한 대답 너무 감사합니다. 채팅방에 올라온 것을 한번 네, 봐주셨으면 황성 좋겠습니다. 교사님께서 주신 네. 내용이네요. 일단은 이제 제가 전인 치유나 이런 쪽에 관심으로 전환을 하게 됐던 것은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갔을 때 선배 선교사님, 동료 선교사님, 그리고 이제 후배 선교사님들이 쭉 흘러가는 세 텀을 지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될까? 어떤 그 연장 교육, 재교육을 받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했던 것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임상 목회 교육이라는 것을 이제 알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좀 실존적인 돌봄, 또 이런 심리적 돌봄, 사회적 돌봄, 또 문화적 돌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이제 전문성을 좀 알게 됐고 병원에서 주로 이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체계적이고 또 과학적이고 이런 균형을 이룬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대부분 신학을 한 분들이 인문학계통의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일에 관심을 좀 덜 두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필리핀에서 이제 CP를 시작을 했고 캐나다에 가서 그걸 더 심화하기 위해서 이제 캐나다 대학병원에서 조금 더 전인 치유에 대한 관심을 두게 됐고 또 이제 샘병원이 그런 사람을 찾던 터에 연결이 돼서 전인 치유를 의료인들과 같이 하면서 오늘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기는 제가 현장에서 니즈 중심의 경험이었었고요. 그거를 이제 이루어가는 방법으로서 클리니컬 파스토럴 에듀케이션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 오늘 이제 멤버 케어나 전인 치유를 하게 된 과정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캄보디아 장미 선교사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동료 선교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중관계에 대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동료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문 지식이 없음에도 동료로서 도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구합니다. 멤버 케어에서 중요한 한 파트가 동료와의 상호 돌봄입니다. 뮤추얼 케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물론 이중 관계가 있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정이 많기 때문에 이중 관계 설정이 잘 되기 쉬워요. 그러나 조금 합리적으로 객관화하고 그다음에 서로가 이렇게 커버넌트, 좀 비밀 서약이라든지 또 우리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너와 나만 알고 있자든지 아니면 우리 소그룹에서만 나누자든지 이런 서약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밥 먹고 놀다가 그냥 비밀 얘기하고 이러셔서는 안 되고 조금 더 경계선을 설정을 잘 하셔요. 그래서 동료와의 케어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정식으로 서로가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의 원칙을 지켜보자. 그리고 또 이러한 일들은 우리들이 조용한 공간에서 조용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자. 이런 원칙을 몇 가지 만든다면 뮤추얼 케어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끊임없이 선교부에서나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데에서 디브리핑도 배우게 되고 또 코칭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뮤추얼 케어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뮤추얼 케어로만 머무지 마시고요. 사실은 뮤추얼 케어는 스토리텔링인 거예요. 그냥 디브리핑이고 스토리텔링인 거죠. 그러나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좀 더 성장 과정에서의 남아있는 스티그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문가 케어랑 연결이 되면서 동료 케어가 병행된다면 좋은 길이 열리리라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상호 간에 뮤추얼 케어를 하게 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더 이렇게 평소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사실 전문가들을 통하여서 한다는 게 여러 장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 장소의 제약, 뭐 여러 제약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상호 간에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너무 좋은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로 이야기할 때 비밀 보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여러 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단둘이 하는 부분들이 좀 솔직하게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비밀 보장이라는 부분을 서로 얘기하고 서약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호 간의 케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황양곤 선교사님 제가 두 가지 일단 주에서드님은 홍총님께 질문을 했는데 이걸 조금 이따가 하고요. 박사님께 김 박사님께서 선교사로 계시다 전인 건강을 케어하게 된 부분 집중적으로 하게 된 계기가 있으면 나눠주셨으면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안양샘병원 MCN 운영 관련하여 전문가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 두 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주시겠습니다. 회장님, 아까 우리 그 김도모 박사님께서 제가 질문한 것은 답을 하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답을 하신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그 다른 분이 하신 것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저거는 아마 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김도모 박사님, 예예. 예,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 예예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그 KMCN이라고 그래서 코리아 멤버 케어 네트워크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서 한국 내에 멤버 케어를 하는 분들이 모여서 포럼도 하고 또 정보도 나누는 그런 이제 비상설 조직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멤버 케어가 뭐예요? 등등 이렇게 시리즈로 교육 시스템이 비대면 교육으로 이제 지난 2년 동안 형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주로 다루는 전인 치유에 대한 것은 병원에서 전인 치유 아카데미도 있고 또 그것에서 조금 더 심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협회가 있어서
여러 병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사실은 향후 더 이제 우리 선교사님, 조정희 선교사님이나 팀들을 통해서 정보를 교류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개인적인 면담을 해서 나름대로 진로나 관심을 같이 열어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 3세대의 자녀 선교사를 위한 돌봄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 게 무엇이 있는지 우리 박미진 선교사님 질문해 주셨고요. 김동희 러시아 선교사님께서 현재와 미래 선교사 돌봄을 위한 전문가 양성을 하려면 어떤 제한이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2, 3세대, 2세대, 3세대까지 우리가 보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내 당대의 끝을 내고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희들은 공부해서 전문가로 좋은 나라에 가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1대, 2대, 3대 선교를 위해서 가족이 한 선교 유닛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녀들과 소통을 하시는 것 필요하고 또 현지에 가셔서 이제 국제학교로나 아니면 선교사들 학교로 너무 이렇게 이원화시키는 것보다 가급적이면 현지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믿으실 만하고 건강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그 문화 속에 노출된 과정 이런 것을 좀 강화해 나간다면 2세대, 3세대 선교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결혼을 해서 한국 며느리와 결혼을 했지만 선택은 지금 필리핀에 하고 있고 필리핀에 가 살고 있거든요. 한국과 캐나다와 필리핀 세 나라를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아이의 정서는 필리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물론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의 입장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전 세계는 네트워크화가 돼서 지역학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비즈니스든 또 학교에 서서 가르치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이든 어떤 일인지 유능한 일꾼들이 될 수 있고 특별히 2개의 언어, 3개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문화의 해석자로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선교지에서 탈출하는 개념의 당대 선교보다는 우리 선교지를 사랑하고 속도를 천천히 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선교지에서 좋은 점을 노출을 한다면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멤버 케어에 대한 것은 근자에 상당히 학문적으로도 정리가 잘 돼 있고 굉장히 레퍼런스가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많은 수가 모이셨지만 그중에서 특별히 멤버 케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조그만 소그룹으로 모여서 여러분들이 어느 기간을 두고 7주면 7주, 10주면 10주 같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간다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참고로 미국의 콜롬비아 유니버시티인가요? 콜롬비아 세미나리인가? 그쪽에는 목회학 박사 과정에 멤버 케어 전문가를 기르는 코र्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에는 이제 멤버 케어 석사 과정이 있고 한 2-3곳 정도 멤버 케어 석사 과정이 있고 박사 과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학문적으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대답 감사합니다. 잠깐 쉬시어요. 막 계속 말씀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홍경환 총무님께 질문을 드린 분이 있습니다. 주 에스더 태국 선교사님이신데요. 선교사를 위한 통전적 멤버 케어 시스템이 PCKS에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통합 측 신학이 통전적이라 멤버케어 통전적으로 해야겠군요. 통전적 좋습니다. 전인 케어 오늘 지금 5가지 영역에서의 전인적 케어. 뭐 지금 위기의 시대라고 말하고 멤버 케어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 더욱 필요가 급증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멤버 케어 사역위원회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우리 교단 우리 선교부 안에 위원회를 특별히 이제 구성을 했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 세 분의 선교사님을 코로나로 인해서 잃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두 분의 우리 선교사님은 그래도 국내로 에어 앰뷸런스를 뭐 세 분이 다 타고 들어오셨는데 한 분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두 분은 그중에 이제 미얀마의 김문수 선교사님 또 인도네시아 김충환 선교사님은 위기 현지에서 병원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내로 에어 앰뷸런스로 들어오셨고 1억 5천, 1억 8천 뭐 많은 그런 금액들이 들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갑자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준비를 하기 해야 되겠다 하고 그것을 이제 실행위원회와 나눴을 때에 모두가 이제 동의하고 그러면 이제 그 방법은 우리가 어떤 그 보험을 추가로 해서 그것을 커버하기에는 너무 모든 선교사님들에 대한 보험료가 급증돼서 부담이 되니까 후원하는 이해하는 그런 교회들의 후원을 받자. 그래서 소망교회, 주한교회 뭐 등등의 선교 협력 교회를 저희들이 이제 요청해서 선교 협력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정해진 적게는 뭐 10만 원에서 많게는 지금 100만 원까지 후원하는 그런 교회들을 저희들이 그 후원 선교 협력 위원회로 구성을 했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펀드가 뭐 많이 모이진 않았지만은 위기에 우리가 그 사용할 수 있을 부분이 이제 그런 펀드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그 멤버 케어의 정신적인 멘탈이나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데 현장과 또 고국에서 그것은 양쪽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고국에 방문했을 때에 우리 교단의 선교부에 오시면은 이제 방문하는 걸 미리 예약을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 저희가 이제 너무 공간을 저희가 7층에서 9층으로 지금 공간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은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선교사님들의 사료실 또 자료 이용 또 상담 그리고 직원들이 또 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7층에서 9층으로 이제 이번 회기 이사 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 허락을 받았고 이제 단지 이제 7억 원 정도의 그 모금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감사하게 우리 총회장님이 2억 원 정도 모금해 주시고 선교부장님이 이제 저랑 같이 한 5억 정도를 이번 회기에 하면 되는데 건축위원회 백양로교회 전 총회장님인 김태형 목사님이 맡아주셨고 권희영 목사님 또 김승민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이사가 돼서 건축 저희 선교부가 총회 안에서 제일 사무실이 작았는데 이제 앞으로 제일 커지게 될 거고 그 안에 이제 상담 공간이 생기고 또 우리 안에 상담 전문가를 또 본부 선교사로 영입하고 또 그 팀을 통해서 전문인들 병원 이런 분들 그리고 상담을 전공한 분들을 팀으로 엮어서 여러분들이 고국에 왔을 때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겠고 또 한 가지는 고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선교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가정도 깨어지기 전에 미리 가서 그 관계나 또 그분들의 멘탈이나 또 후원 관계나 이런 것들을 상담해 줄 수 있는 현장의 상담사들은 사실은 그 12개의 권역장들에게 그런 훈련을 시켜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규칙 개정할 때 2년에서 3년으로 또 그분들을 이번엔 다 우리가 한국의 총회 때 초청해서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만은 한술에 이제 뭐 다 배부를 수는 없겠죠. 그러나 현지 선교회 회장과 권역장들의 그 훈련과 그분들의 그 역량을 더 증진시켜서 미국의 이제 그 서던 베프티스트 처치의 그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 IMB 같은 경우에는 권역장들의 사역을 최소화시키고 그분들이 이제 마음껏 권역을 다니면서 사전에 이런 그 상담가로서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전문가로서 일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한 걸음씩 지금 준비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 PCK가 어떤 병원과 MOU를 맺어서 지금 GBT처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그 선교사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할 수 있는 건강검진, 그게 사실은 10만 원 정도 되는 그 기본 건강검진인데 보통 건강검진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세 가지 옵션으로 돼 있어요. 저희가 총회가 지금 많이 이용하는 것은 하나로 종로 1가에 있는 그 하나로 건강검진센터인데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선교협력위원회랑 같이 이제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선교사님들이 기본 건강검진 할 때에 2년마다 한 번씩 들어오셔서 건강검진하고 그러나 그 남성 3종, 여성 3종 필요한 그런 자기 약한 부분들 검진하려면은 돈을 더 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그런 멤버 케어 차원에서 지원해드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대화와 또 기금을 확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사가 아닌데 다 여러 가지를 열거해서 다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앞으로 이제 네. 멤버 케어가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공감하고요. 은퇴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현역 선교사님들, 특별히 현장의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 대해서는 저희 교단 모든 교회들 9,400교회와 또 우리 총회장님께도 계속 어필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멤버 케어 위기 상황 속에서 절실하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잘 이렇게 PCK 선교사님들이 서로 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면 앞으로 우리 교단의 멤버 케어들이 더 많이 강화가 되고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이 일에 대해서는 2년 동안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답변 길게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 시간이 많이 가서 그래도 마무리 우리 김도봉 박사님 마무리하시는 말씀은 듣고 끝내야 될 것 같아서 나중에 또 세션 2 할 때 또 필요한 부분 우리 홍총무님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도봉 박사님 시간이 지금 한 3분 정도 남은 걸로 이렇게 네. 드리면 지금 질문 중에서 이 부분은 답변을 하고 싶다고 하는 한 가지 질문만 고르셔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 답변 못한 게 팔라우의 정상진 선교사님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두 가지 중에 어떤 쪽을 저는 택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말씀컨대 두 가지의 자료들을 통합하는 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렇게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언젠가는 현장성을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저에게 여러분들 이렇게 접속해 주신 일이 무척 가슴이 설레고 멤버 케어의 영역은 우리들이 우리를 서로 지키는 우리들의 권익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교사 사회 속에 우리가 우리를 잘 돌보고 지키고 예방하는 쪽에 관심을 같이 모아가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